지난주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좀 여러 권 빌려서 읽다가 그중에서 책의 힘이라는 책을 빌렸었는데요. 그 다시 이렇게 노트 한 권에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을 옮겨서 적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음 그중에서 책의 힘에 나왔던 제가 적어 놓은 글을 한번 읽어 볼게요. 책이나 논문은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스타일로 쓰는 것이 보통이지만 거기에 대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 타인에게 말하고 싶을 만한 것이 아니라면 쓴다 한들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걸 꼭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계가 되면 자신과 타자의 사이를 사고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감정은 논리적이다. 감정은 논리적이지 않아서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인간이 놀라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는 그 감정은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실은 지극히 논리적이다. 왜 자기가 충격을 받았는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거기에 지극히 분명한 논리가 있다. 어중간하게 의식화된 이유보다 감정이 훨씬 더 논리적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말들이란 종종 충격을 얻어물리려 지어낸 구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논리성은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기가 처음 품었던 감정을 소중히 할 필요가 있다. 그 감정에 값하는 논리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논리가 충분히 감정과 기량하고 있는지 음미하면서 사고를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있는 왜 사고하는가 논쟁하라 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 성장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상대가 납득을 못하는지 선명해진다는 점이다. 논쟁을 하다 보면 남들이 여기서 걸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지극히 중요한 점이다. 젊을 때는 상대가 어디서 납득을 못하는지에 대한 감이 그렇게 좋지 않은 법이다. 토론 경험을 쌓아 나가다 보면 점점 아무래도 이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이 부분을 치밀하게 설명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파악하게 된다. 생각해 볼 지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감동이 조금이라도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역시 사고를 언어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언어는 감동을 준 그것을 연속화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언어를 통해서나 그 외의 방법으로 표현된 감동은 자기만의 것이 아니게 된다. 글쓴이가 깊이 생각한 끝에 언어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화되어 나오도록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의미 있는 체험이 된다. 어, 다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이렇게 노트 한 권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도 하고 써놓으면 어, 생각날 때 이렇게 한 번씩 다시 읽어보게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뭐 그 내용 중에
이탈리아 볼로나 대학이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하는 구절이 있어서 여기 메모도 적혀 있고요. 어, 또 다른 산문집에서 이제 쓴 글들을 한 글자 사전이라는 김소연이라는 시인이 쓴 산문집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쓴 사전이라서 어, 빌려온 책이에요. 공에 대한 사전풀이에요.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놀이를 할 때 줄곧 사용하던 둥글둥글한 공을 굴리다, 공을 던지다, 공을 받다, 공을 잡다, 공을 차다, 공을 튀기다, 공을 때리다. 어울려 쓰이는 말들을 살펴보면 둥글둥글한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가 짐작된다. 관. 처음 들어가 눕지만 영원히 눕는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혼자가 된다. 가장 차갑지만 어쩌면 따뜻할지도 모르며 가장 딱딱하지만 어쩌면 아늑할지도 모른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밑에다 써놨어요. 때로는 알고 싶지 않은 것,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 뭐, 관에 대해서, 이거는 죽은 뒤에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굳이 미리 알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을 사서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없고 엉뚱한 행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죽음 뒤의 일은 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바를 저도 한번 써봤어요. 귤, 한 봉지. 아버지가 퇴근하여 현관문을 열 때 찬바람과 함께 가져오던 것. 이 문장을 보니까 정말 어릴 때 먹던 귤 한 봉지가 정말 그 차갑고 찬바람이 쌩 나는 머리끝이 좀 쭈삣쭈삣 서는 그 서늘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줄 써놨어요. 또 냉장고가 있는데도 그 차갑고 시원한 겨울날 귤 한 조각의 촉감이 잊혀지고 있었구나. 달콤함보다 서늘한 차가운 맛이 먼저였던 어릴 적 귤 맛이 생각남. 식구들끼리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테레비를 같이 보다가 이제 입이 궁금해져서 슈퍼에 이제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저희 집에서는 결국 그 제일 막내가 갔다 오는데 얘가 달리기를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뭐 5분, 10분 그 쉬는 아니 CF 하는 동안에 얘가 이제 다다다다 뛰어가지고 가서 귤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어릴 때 그 생각도 나고, 어, 이 산문집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설명드리면 한 글자 사전이고요. 마음 산책에서 나온 김소연 시인이 쓴 책이에요. 길. 길을 누릴 수 없는 동네는 죽은 장소나 다름이 없다. 제가 멘트를 썼어요. 진짜 그럴 것 같다. 저는 또 건축을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뭐 이런 도시나 길, 건물, 뭐 집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더 관심이 가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을 한 권 읽다 보면 줄지어서
이렇게 저렇게 더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책을 좀 더 빌려온 것들이 제 테이블 위에 잔뜩 올려져 있어요. 음, 좀 덜 심심하게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고요. 음, 독서하는 게 점점 더 확장되는 느낌이 들고, 좀 더 습관을 들이면 좀 더 좋은 책을 골라내는 눈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하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